하루에 딱 15분만 투자하셔서 칫솔질 잘 하시면 평생 임플란트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칫솔질을 할 경우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치과에 오신 환자분이 계신데 본인은 칫솔질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요. 안타깝게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셔가지고 충치랑 잇몸병이 생기셨더라고요. 그 환자분은 칫솔질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잘못하셨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칫솔질을 할 때 이빨만 닦으려고 하세요. 하얀 치아 표면만 문지르고 끝이죠. 아니면 유명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양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PD님도 설마 그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저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 가셔야겠네요. 칫솔질의 진짜 목적은 잇몸 질환 예방입니다. 치아가 아니라 잇몸을 살려야 해요. 성인들이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은 충치가 아니라 잇몸병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빨만 잘 닦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칫솔질을 잘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말이죠. 정작 잇몸은 계속 나빠져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치아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치아와 잇몸 사이를 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때 각도가 좀 중요한데요. 요거를 딱 90도나 이렇게 세우시지 마시고요. 약간 45도,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미세모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양치 각도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진동감을 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를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셔야 올바른 양치법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 작업을 치아 하나마다 정성껏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는데요? 맞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최소 3분이고 보통은 5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실제로는 1분 미만으로 양치를 끝낸다고 하죠. 그럼 이제 치과 의사들만 좋은 거죠. 칫솔은 어떤 거를 쓰면 좋나요? 칫솔을 고르실 때 큰 걸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구석구석 잘 닦으려면 머리 크기가 작은 칫솔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히 어금니 안쪽이나 좁은 공간까지 닦기 쉽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칫솔모가 너무 듬성듬성하면 닦이는 면적이 작고 세정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빽빽하고 적당히 부드러운 칫솔모가 더 효과적으로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미세모 칫솔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끝이 너무 뾰족한 미세모는 오히려 닿는 면적이 작아서 플라그 제거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이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을 줄이기 위해 미세모를 쓰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플라그 제거 목적이라면 꼭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의 60%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됩니다. 꼭 치간 칫솔을 추가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치아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칫솔이 안 닿는 공간인데 꼭 치간 칫솔로 닦아 주셔야 합니다. 보세요. 치간 칫솔을 구부린 다음에 이 사이 공간에 넣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쪽도 넣고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간 크기가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추천받는 게 가장 좋아요. 작은 구멍에 너무 큰 걸 쓰면 잇몸이 다치고 큰 구멍에 작은 걸 쓰면 닦이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치간 칫솔 대신에 워터픽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이거는 어떤가요? 워터픽은 화장실 청소할 때 청소하기 전에 호스로 물 뿌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 뿌리고 나서 화장실 청소 끝 이러지는 않죠. 솔 같은 걸로도 문질러야지 곰팡이 같은 것도 사라지고 제대로 닦이죠. 워터픽은 보조 역할이에요. 물살로는 치아를 제대로 닦을 수는 없어요. 꼭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치약은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요즘 치약 종류가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치약에서 정말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물소 함량입니다.
치아 뒷면을 보세요. ppm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최근 3에서 5년간 충치가 없었던 분들은 1000ppm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충치가 자주 생기거나 이가 시리거나 어린이들은 1500ppm을 써야 해요. 현재 국내 최고가 1450ppm이니까 1450ppm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또 전동 칫솔 많이 쓰던데 이건 어떤가요? 전동 칫솔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마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동 칫솔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긴 합니다. 전동 칫솔은 자동차의 오토매틱 같은 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스틱이나 오토나 똑같지만 초보자는 오토가 편하죠. 단 제대로 써야 해요. 전동 칫솔 들고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이가 깎일 수 있어요. 가만히 대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전동 칫솔 중에 동그랗게 생겨서 돌아가는 거 말고 실제 평소에 쓰는 칫솔 모양처럼 생겨서 진동 주는 게 있는데 그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첨단 칫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PD님 조사 많이 해보셨네요. 맞아요. 머리가 굉장히 작죠. 일반 칫솔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닦을 수 있게 해줘요. 바로 어금니 맨 뒤쪽이에요. 일반 칫솔로는 구조적으로 위쪽 치아에 걸려서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칫솔은 쏙 들어가서 구석구석 다 닦아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맨 뒤에 치아 그 뒤쪽까지도 이런 식으로 닦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니가 있거나 예전에 뺐던 분들, 이 부분에 보철물이나 임플란트가 있는 분들은 쓰시면 좋습니다. 특히 보철물 있거나 그러면 치석이 더 잘 쌓일 수 있거든요. 아, 제가 교정을 했었는데 교정 중이신 분들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교정 장치 붙어 있는 분들에게 더 필수예요. 일반 칫솔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작은 머리로 섬세하게 닦아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럼 실제로 칫솔질 전체 과정이랑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치질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순서가 중요해요. 치간 칫솔 먼저, 그 다음 칫솔질. 먼저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줍니다. 이렇게 넣고 살살 앞뒤로 이렇게 치아마다 다 해주세요. 대략 1, 2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그 다음 치약은 한 콩알만큼 짜면 충분해요. 많이 짜면 거품이 너무 많이 나서 오히려 제대로 닦기 어려워요. 이제 칫솔질을 해보면 45도 각도로 잇몸 쪽에 대고 치아 한두 개씩 집중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 면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앞니 안쪽은 이렇게 칫솔 세워서 해주시면 돼요. 씹는 면은 원래 하시던 대로 문지르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다 하면 3에서 5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가글도 해주시면 좋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적응되면서 쉬워지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치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 환자 중에 10년 넘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케일링도 거의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칫솔질과 치간 칫솔만 제대로 하셔도 치과 의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치간 칫솔 없는 분들 많으실 텐데 꼭 사시길 권유드립니다. PD님도 꼭 사시고요. 300원짜리 투자로 3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바로 사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병이 있지만 치과 질환만큼 100% 예방 가능한 게 없어요. 하루 15분 투자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